네, 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 이주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하면요. 제가 이번에 의료대란이 난 이후 한국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갑자기 60%를 늘리겠다고 한 10에서 15년 후 이제 앞으로 한국 의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이거는 뭐 국민이 어떤 건강 서비스를 받게 되느냐 보다는 좀 더 크게 이제 한국 병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10에서 15년간 이제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, 뭐 이게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있겠죠. 근데 합리적으로 이 흐름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봐요. 저는 세 단계 정도로 이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, 이게 페이즈가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. 지금은 거기에 이제 페이즈 1이에요. 그래서 기본 전제는 이제 한국 건보 이제 재정이 결국에는 고갈이 되는 게 이제 운명이죠. 몇 년 안에. 아마 10년 안에는 고갈이 될 운명인데, 정치인들이 이거를 갖고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어떤 정권에서 이제 이 고갈이 돼서 결국에는 쥐지를 치고 정부가 민영화로 가느냐, 이제 이건데, 이제 이 단계에서 정치인들이 과연 진짜 건보 재정을 아끼려고 노력을 할까? 아니면 이 고갈되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민영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하면 표를 잃지 않을까?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내 이익을 가장 챙길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거는 표면적인 거겠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의료 분야라는 거는 환자와 정책가 사이에 지식의 어떤 차이가 엄청난 부분이에요. 환자들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고요. 의료 제도라고 하면 사실 의사 만나는 거, 이제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 정도가 이제 많지가 않아요. 아무튼 전제는 정치인들의 동기가 건보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익을 받고 또 표를 잃지 않나. 이거에 정치인들은 초점을 맞출 거라. 이런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급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느냐.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수도권의 큰 병원들, 분원들을 짓고 있죠. 그래서 뭐 6,600병상이 이제 몇 년 안에 추가가 된다. 이 분원들이 뭐 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. 짓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이 떠나면은 이제 큰 대학병원들도 힘을 못 쓰고 막 적자 매일 뭐 억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막 나오는데 분원들이 지어져도 결국엔 전공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, 이게 생존 가능성 또는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, 이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. 뭐, 이 대학병원이 로비력이 있겠죠. 이미 물밑 작업으로 정부랑 얘기를 다 했을 거고, 아, 우리 병원 이 정도 투자해서 이제 병원을 지을 건데, 이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필요하다. 아마 이런 뭐 메시지는 아마 이미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큰 돈으로 병원을 짓고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잖아요. 아예 안 짓고 말지. 이렇게 급히 추진하는 이유에는 아마 그 병원이 지어질 때쯤 전공의가 배출이 돼야 돼요. 그래서 그 병원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그래야 이제 그 병원들이 생존을 하고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. 근데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서 전공의를 지원을 아마 많이 안 할 거거든요, 미래에는. 정부가 이미 발톱을 막 많이 드러냈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전공의들을 진짜 사정없이 후드려 패서 멍석말이를 해서 국민들은 이제 전공의를 적폐로 몰고 이제 치면은 이제 좋아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. 그래서 이 김에 인턴을 2년 늘린다는 계획도 있는데 아마 인턴이나 전공의를 포함해서 한 최소 3년을 해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주는 제도로 이제 가는 거죠.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조건 실건 인턴 뭐 1, 2년, 그 전공이 1, 2년 어쩔 수 없이 해야 이제 면허가 나오게 그 제도로 가야 이 수도권의 이 큰 병원들 전공의 숫자 이거를 다 채워줄 수가 있다고요. 그리고 정부는 뭐 이런 좋은 허울을 대겠죠. 아, 이게
전공의를 의무로 안 하니까 의사들 전문성이 떨어지고 필수 의료 쪽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들이 너무 없어진다. 하면서 뭐 또 좋은 빌미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 국민들은 막 또 거기에 환호를 하겠죠. 와, 우리 의사들이 그럼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아무튼 그 제도는 사실 도입하기 식은 죽 먹기예요. 그리고 미국은 이미 비슷하게 1에서 2년을 필수로 수련을 해야 주 면허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미 선례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져서 아무튼 큰 병원들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게 할 거란 말이에요. 그게 페이즈 1이에요. 그 수도권, 대형 병원 수도권 분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데 필요한 전공의들을 많은 수를 확보하고 또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있어서 전공의 수련을 필수로 하는 거, 그거에 대한 빌미를 이번에 만드는 거죠. 전공의들이 막 사직하고 나가니까 수련을 의무화하는 거를 아마 합리화하는 재료로 쓰이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. 아무튼 이게 1단계입니다. 여기까지가. 2단계는 뭐냐? 아무리 지금 수가 제도에서는 큰 병원, 그렇게 큰 병원들이 여러 개 돌아간다 그래도 건보 재정은 결국에는 계속 적자가 날 거거든요. 언젠가는 고갈이 되게 돼 있는데, 이제 이게 한 5에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, 보건복지부가 그러면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계책을 가져올 건데, 뭐, 그게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주치의 제도일 수도 있고, DRG, 포괄수가제, 뭐 이런 걸 수도 있고, 뭐 수가를 아예 다 깎아버리는 그런 걸 수도 있고, 뭐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포괄수가제를 굉장히 늘리지 않을까.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건데요. 왜 그럼 주치의 제도가 의료 전달 체계를 고치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을까, 비용 절감을 위해서. 우선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요. 원하는 전문가를 못 찾아간다고요. 그럼 표를 깎아먹겠죠. 그리고 주치의가 있어서 자꾸 상급 병원으로 가는 거를 중간에서 막는 구조가 되면 그 새로 지은 수도권 병원들 거기에 환자 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쪽 병원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로비를 진작에 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거란 거죠. 그래서 주치의 제도라든지 이제 상급 병원의 그 의료 전달을 어렵게 하는 그런 구도는 제가 볼 때 돈의 원리에 의해서 우선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.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. 대신에 DRG를 시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? DRG라는 게 뭐예요? 어떤 질병을 정해서 그 질병을 처음부터 뭐 치료하고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이 병으로 진단되면 심평원에서는 이만큼 돈만 준다. 그 병원에 이 정도만 정해진 금액의 돈을 질병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뭐 그게 재료를 깎는다든지 뭐 인건비를 깎는다든지. 그래서 그 질병이 온 환자에 한해서는 비용을 엄청 절감해야 그 질병에 관련된 진료를 하면서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. 그러면은 이 DRG를 굉장히 많은 질병에 굉장히 빡세게 적용을 하면 전공의가 중간에 껴서 인건비를 절약하지 않는 한 이 병에 관련된 진료는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뭐 개원가라든지 전공의가 없는 뭐 애매한 뭐 2차 병원 이런 데는 아예 그 진료를 못할 정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. 이제 정부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특정 질환들에 한해서 그걸 전공의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경제적으로 이게 진료를 보는 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볼 땐 정부가 포괄수과제를 엄청나게 늘릴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개원가에서 그 질병을 보는 걸 포기하게 만들게 그런 구도로 이제 가는 거죠.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형 병원, 수도권, 빅5라든지 그 분원들의 환자가 몰리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전공의로 거기는 전공의를 굴려서 비용을 절감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
그래서 DRG로 잡힌 질환을 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병원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된다고요. 환자들이 다 결국에는 큰 병원 시스템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. 그게 과도기의 페이즈 2의 어떤 한국 의료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정부는 이 DRG를 하면서 우리는 민영화로 가는 거는 결코 막고 싶다. 그래서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아직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 노력의 일환이 포괄수가제다. 이렇게 홍보를 하면 사실 그 국민들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. 이게 뭐 민영화로 가느냐 아니면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냐 이 두 개 중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포괄수가제를 택할 거란 말이에요.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. 근데 세금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걷어지는 이 의료보험비는 젊은 사람이 줄기 때문에 점점 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10에서 15년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세율을 더 이렇게 짊어지게 하면 이 사람들 뭐 다 해외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도 이제 쥐지를 치고 그 시점에는 이제 민영화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거라는 거죠. 근데 이 DRG를 통해서 큰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이뤄지면 이게 누구한테 제일 좋으냐? 그 분원까지 거느린 그 대학병원 시스템들이 각자의 보험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거죠. 그 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시점에서 그 병원 시스템에 환자가 많으면 그 보험 제도는 이미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거느린 보험이 되는 거죠. 환자 N수를 이제 확보를 하면 이 보험 회사들은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엄청 쉬워진 거예요. 매달 들어오는 프리미엄 곱하기 이제 환자 수가 본인의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 수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가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거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즈 1, 2를 거쳐서 민영화를 가게 되면 아무튼 그 큰 병원 시스템들이 각자 보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민영화, 이제 한국 의료가 될 텐데 아무튼 굉장히 부드럽게 민영화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. 이게 국민 기준이 아니라 그 큰 병원 시스템들, 큰 자본들, 뭐 삼성의료원 뒤에는 이미 삼성이 있고 아산병원 뒤에는 이미 뭐 현대 다 큰 자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. 정치인들은 아마 내가 어차피 민영화를 향해서 가는 건데,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건데, 내가 국민들 각각 건강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나은가? 아니면은 큰 자본에 잘 보여서 부드러운 이행을 도와줘서 나중에 뭐 은퇴하고 정치권에서 벗어나서 그쪽에서 한 자리도 할 수 있고, 그런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나머지 미래를 위한 어떤 큰 그림으로서 정부가 지금 그려내고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거는 뭐 우파가 정권을 잡건 좌파가 정권을 잡던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.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의료가 지금 있는 상황, 그리고 그 특이한 인구 구조,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운명이고,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, 이런 걸 봤을 때, 6,600병상, 그거랑 연결고리를 이제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.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 나오니까 정부는 뭐 80% 의대생 티오는 지방 의대에다가 배치를 하겠다. 20%만 수도권에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대는 지방에서 다녀도 결국 전공이나 뭐 수련 받을 때는 수련 병원 티오가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뭐 수도권에 이미 6,600병상을 짓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공부하고 다 수련은 이제 수도권에서 받겠죠.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뉴스의 제목만 얕게 따라가다 보면 정부가 진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내면은 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진짜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까 이런 것만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진짜 혹세 무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다.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어요. 이
페이즈 1, 2, 3가 벌어지고 결국엔 그 뒤에는 큰 자본의 힘이 있다. 그래서 의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적폐로 몰리고 있지만 그 큰 그림이 펼쳐지는데 그냥 말단에 있는 졸 같은 이제 말로 쓰이는 그런 부품에 불과하다. 큰 그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큰 흐름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혹시 뭐 아니다, 이럴 리는 없다, 뭐 반박을 하고 싶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